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은요, 이게 언제쯤 이제 확산세가 진정이 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골든타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중증 환자는 최소 12명이라고 이제 질병관리본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산세 어떻게 좀 진정될 국면을 보고 계십니까? 예측은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제 예측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섣부른 예측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요. 예측보다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청도 대남병원과 그다음에 신천지 이 교회를 통해서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했었던 이런 상황의 경우에는 이런 집단적인 유행은 한 일주일 이내에 피크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면 조금 잦아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의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다만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 지역사회 연결고리가 깨어진 형태의 환자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드러나 있는 환자 이외에도 인지되어 있지 않은 환자가 지역사회에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집단적인 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고리가 좀 확인되어 있긴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한 접촉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그 이후에 2차, 3차의 유행의 형태로 우리나라의 발생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상황을 단기간에 종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먼저 예측을 하고 이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의료진들한테도 좀 많은 좀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저지를 위해서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게 좀 아주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특히 대형 병원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다녀간 병의원들이 잇따라 잠정 폐쇄되면서 지역 응급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일 경남 창원의 한양대학교 한마음 창원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연 이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간호사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와 같이 근무했던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료진 70여 명이 모두 자가 격리 중입니다.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대구의 대구 가톨릭병원에서도 간호사에 이어서 전공의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신천지 교인인 간호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고 뒤이어 같이 근무하던 전공의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사 13명과 간호사 47명이 모두 자가 격리 중입니다. 역시 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경북 청도의 이 대남병원에서는 간호사 4명과 요양보호사 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의료진 등 종사자 99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환자를 돌보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남병원을 확진자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하고 의료진 등을 긴급 투입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반 의원, 일반 의원 사례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형 병원도 문제가 되지만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도 대구 중구의 광개토병원, 트루맨 병원, 뭐 또 MS 재건병원 이런 병원, 3일병원 이런 일반 병원들도 간호사들이 지금 확진을 받아서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은평 성모병원 같은 경우 이송용 의원이 또 감염이 됐었잖아요. 이분이 접촉한 분만 75명. 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미 퇴원한 사람도 135명이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추적 검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일반 의원, 조그만 의원의 의료진들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의료진 감염으로 인한 이제 2차 공백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위기 대응 상황에서 심각 단계에서 그게 그만큼 좀 되게 중요하게 지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각 단계에서는 일정 부분 정부가 의료진이나 의료 시설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의 강제성을 띠면서로도 예컨대 파견 근무를 시키거나 대구 경북이나 아니면 대남병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의료진이나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공중보건이나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곳에 있는 환자들을 빨리 치료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코로나 확진자가 숨어 있다고 하면 숨어 있다는 표현은 일부러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고 증상이 없어서 남아 있는 분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분들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심각 단계가 이루어지면 정부가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저 신한원 기자, 지금까지 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속보로 들어오는 내용 있으면은 한번 간단히 좀 짚어보고요.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외국에서 격리된 네. 한국인 보도가 나와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그 한국인 신혼부부 18쌍 정도가 아프리카 섬나라인 모리셔스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뒤 현지에서 격리 조치됐다는 소식인데 네. 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입국 제한이나 입국 금지 조치된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모리셔스는 알려지지는 않은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은 추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진 내용은 이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모리셔스에게서 이제 입국 거부된 것이 이스라엘에 갔던 그 성지순례객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요. 이런 가운데 그 우리나라 이제 처음으로 그 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이 좀 지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전 교수님, 네. 그 저희가 지금 이제 의료 공백 이야기를 하면서요. 네. 2차 공백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대형 병원에 그 확진자가 또 대형 병원에 가거나 3차 진료기관에 가기도 하고요. 동네 병의원도 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위기 대응 상태가 심각 상태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 1차, 2차, 3차 진료 기간 간의 어떤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정부가 특히 어떤 지점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일단 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그런 의료기관들을 좀 더 지역 내에 많이 만들어서 그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한 또 이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들과 일반 환자들이 같은 진료 공간 내에서 섞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정부 당국에서 발표하는 이제 국민 안심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지역 내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않는 그런 병원을 이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또 지역 내에도 계속적으로 의료 그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야지만이 어떤 자원들이 그 감염이 돼서 또 진료를 못하는 일이 생기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검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속 진단 키트가 예. 또 빨리빨리 또 의료기관에 그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 신속 허가 제도가 네. 좀 빨리 좀 가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요, 우리 시민들의 협조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감염만큼 두려운 것이 이 과도한 뭐 이른바 신상털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부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박 변호사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도 두렵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신상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데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주부는 최근 감기 기운이 돌고 있기 때문에 투잡으로 일을 하고 있던 주 3회 일을 하던 카페에서도 일을 그만뒀습니다. 만에 네. 하나라도 내 감기 증상이 코로나19라는 게 확진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피해도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신상과 가족들의 신상이 모두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네. 병에 걸리고 싶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닌데 죄인이 된 것처럼 신분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데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는 신상 정보가 확진자의 경우에는 동선 등 굉장히 신속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동선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한 사생활 복문서까지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전북 지역의 한 커뮤니티에서는 한 확진자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뿐만 아니라 졸업앨범 사진까지 SNS를 통해서 노출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이에 네. 대해서 물론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주의를 경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면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선 과도한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라는 댓글들도 여러 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게 이제 우리 경제 활동 중에서 보면 집회 활동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통한 이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네, 네. 지금 시점에 봤을 때 집회 사용을 할 때 이게 과연 좀 위험한 것인가?
사실 어떻게 뭐 봐야 될까요? 지폐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그 각종 세균의 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의 성격상 그 공기 중에 이게 배출이 되게 되면은 예. 한 2~3시간 정도면 사멸을 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현재 이 감염의 경로에서 이 지폐나 스마트폰에 묻은 이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다라는 그런 사례들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제 현재 이제 일상생활에서 본다면요. 또 이제 주목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외출과 나들이를 좀 자제하는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 유독 줄을 길게 서는 모습이 보이는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심 번화가나 관광지에는 인적이 뜸해졌는데 예, 예. 그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활용품점과 할인마트입니다. 마스크와 소독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수와 라면 등 생필품을 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거의 다 폐쇄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끼니 해결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이 몇 안 네. 남은 무료급식소를 찾아서 줄을 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방역과 환자 이송 과정에서도 줄을 서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는데, 최근에 공인회계사 CPA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곳에서도 긴 줄을 선 수험생의 모습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수험표를 들고 있지만 열 검사 등 체열 검사를 하지 않으면 입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장시간 시험장 입실에도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상황까지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죠.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이 꺾을 열쇠를 좀 쥐고 있는데요. 점점 심각 단계에서 언제든 그랬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꼭 이거는 꼭 실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네. 언제 한번 또 들어도 부족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특히 이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직접 가기보다는 예. 보건소나 1339에 문의를 받고 그 안내에 따라서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하고요. 네. 그리고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